2010년 8월 초, 전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그 여자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저희 별장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제 이상형과 딱 맞는 여성분을 소개해 주더군요. 우리들은 작은 시골 동네의 산 밑에 있는 저희 별장에서 설치된 노래방 기계와 야외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꿈에 제 수호신이라던 그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제 팔을 살짝 물고 절 별장 뒤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뒷산에 있는 버려진 산소 앞에 서서 다짜고짜 그 산소를 파는 겁니다. 땅속에선 까만 관이 하나 나왔는데 관 안에는 친구들이 소개시켜 주었던 그 여성분이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우고 흔들어도 여성분은 미동도 없었고 전 수호신에게 뭐라도 좀 해보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앞발로 제 머리를 때리더군요. 그렇게 꿈에서 깨어난 저는 놀란 마음에 여자들이 자는 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소개받은 그녀만이 없는 겁니다. 우린 그 새벽에 후레쉬와 휴대폰 라이트 등을 모두 켜고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술기운에 힘겹게 산을 올라가 보니 산소 하나가 나오더군요. 그쪽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니 커다란 돌바위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녀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다가 기절을 했고 저와 친구들은 그녀를 번갈아 가며 업어서 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일행들은 돌아가며 그녀를 간호해 주었고 다행히도 그녀는 다음날 오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가 깨어나서 한다는 말이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 목소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저기 뒷산에 경치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더 놀다 오자. 그 말에 눈을 떠보니 앞이 뿌옇게 흐려져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개 때문에 앞쪽이 잘 안 보일 거야. 금방 괜찮아지니까 어서 가자. 어서. 그녀는 뭔가에 홀리듯 그 목소리를 따라 나섰고 얼마쯤 산을 올라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웬 무덤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겁을 먹은 그녀는 산을 내려가려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가 그 돌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린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여자친구가 저에게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별장에서 그때 겪은 상황과 비슷한 꿈을 꿨다고 하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떠봤더니 방문 밖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갔어? 가자. 빨리 같이 가자. 그런 목소리에 너무 놀라 방 안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창문 쪽을 봤는데 창문 밖에 검은 그림자가 둥둥 떠 있었답니다. 빨리 가자고. 전 그녀를 안심시키며 계속 통화를 해주었고 다음날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데이트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또 전화가 걸려와서는 방문 틈으로 어떤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 곧장 그녀의 집 앞으로 가서 차를 세워두고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겠다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날 잠을 맘 편하게 푹 잤다고 하더군요. 전 고민하다가 그 스님께 연락을 드렸고 다음날 여자친구와 함께 막걸리를 사들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망할 놈 옆에 붙어 있느라 고생이 참 많네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를 보신 스님은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 머리를 쥐어박으시며 배필이 될 사람 안에 네 아이가 있는 게 안 보이냐 이러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던 거더군요. 막걸리를 드시며 잠시 생각에 잠긴 스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뒤에 산신이 있는 데다가 기가 워낙에 세서 자네 배필처럼 기가 약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헛게 보이고 이상한 잡귀들도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지. 그러니까 자네가 산신에게 빌어서 자네 배필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게. 지금 붙어있는 잡귀는 내가 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들은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녀가 말하기를 꿈에 검은 한복과 삿갓차림의 남자가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가자고 호통을 친다며 무척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린 그 길로 다시 스님을 찾아갔고 스님은 오늘 팔자를 나누는 그런 의식을 할 테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암자의 부엌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말라며 당부를 하셨죠. 그리고 그날 새벽 부엌 안에서 잠깐 잠이 든 그녀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봤더니 꿈에서 보았던 검은 옷차림의 그것이 바깥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숨을 죽이며 눈물을 참았고 잠시 후 됐다!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거라! 그런 스님의 호통소리가 들렸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뜨자 스님은 부엌 문을 열고 그녀와 함께 밖으로 나오셨죠. 우리 색시 팔자도 곧 가야 될 팔자였는데 팔자를 반으로 나누니까 저승사자가 화가 나서 색시를 빨리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이제 색시도 산신의 제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린 별탈 없이 결혼을 했고 슬하에 새 아이들을 두고 잘 살고 있습니다.